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생각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당한 경우도 있고 잘 잡아서 했는데 누가 회방나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할 게 많이 있겠죠.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여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진보신당, 민주당, 언당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완전 무결한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런 이념 보수 또는 시장 보수가 결합해 있는 한나라당이 영남이라는 엄청나게 인구 많은 지역을 배타적으로 깔고 앉아서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한나라당만 있나요?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더 많죠? 친박연대까지. 그 거대한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끼리 서로 50점, 70점, 80점, 100점 다르다고 해서 아무리 싸워본들 바꿀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다 할지라도 지금 또 앞으로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유는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꾸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너 뭐 때문에 바꾸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 나 이래서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때 그렇게 바꾸면 바꾸나 마나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 일단 바꾸기로 한 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바꿔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기에 진보 정치라는 것을 국가의 기능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그 목적이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진보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씩 뭐 강연도 다니고 그저께는 이제 예산 날치기 야사당 집회에서 연설할 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이후에 진보 정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2012년 12월 19일 날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그 뒤에는 정치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서로 손잡고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보수의 손에서 뺏어내자. 찾아오자. 진보개혁 진영으로.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청와대를 찾아오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연대와 단결인데 그 연대와 단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투표용지에 인쇄해야 됩니다. 어떻게? 4월 총선에서는 240개 지역구 후보자 모두를 기호 1번 한나라당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이름 2개만 투표용지에 인쇄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기호 1번 한나라당 뭐 김아무개가 될지 박아무개가 될지 뭐 오아무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누가 되건 이름하고 얼굴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이름이 이씨에서 박씨로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당 후보 이름 인쇄하는 자리에도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 한 사람만. 어떻게 하든 결과적으로 투표용지에 기호 1번과 기호 몇 번이 되었던 야권 단일 후보 한 사람만 인쇄되도록 해서 국민들이 표 찍을 때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그렇게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잘 인쇄하자. 그게 저희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뭐 저 혼자 떠드는 거는 이런 정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 꼭 질문이 아니라 어떤 주장 이런 것도 괜찮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환영합니다. 잠깐 몇 분 정도 할까요? 우리 한 30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께 질의하실 분도 있으시죠? 네, 원장이라고 불러. 원장님께 질의하실 분도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전 시민광장 곰사랑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노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불주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군자는 좀 못한 사람 보면은 보살펴주고, 소인은 못한 사람 보면은 좀 이게 내리다보면 이런 것이다 하는,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진보는 나만 못하고 좀 후진 사람을 보면은 보살펴주고 하는 게 진보고, 예를 들어서 점심 굶는 애들 싹 뺏어서 형님 예산으로 주는 사람은 소인으로 봅니다. 진보와 보수는 소인과 군자로 비교해서 보면은 틀림이 없지 않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네, 대인과 소인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저기 이 원장님께 질문하실 분, 우리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재학 중이고요. 국민참여당 주권당원에 지금 가입을 했는데 보는 게 듣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진보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반드시 2명의 후보만 나와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품 짝퉁 논쟁 좋아하는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에서는 반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진중권 교수께서도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짜증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연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두 분 정도 더. 네, 질문을 다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남대학교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덕입니다. 우선 오늘 강연 중에서 국가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보수진영 국가관이 홉스와 스미스 국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보수로 규정짓기가 좀 모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홉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국가를 지키자, 이런 개념이고, 스미스 개념은 좀 나 먼저 국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좀 희생을 해라, 이런 개념인데, 스미스 선생님의 책을 보면 시장도 나중에는 혜택을 못 받는 국민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거에서 우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시면 보수 진영에서 하는 게 좀 그거를 가지고 구분하시는 건 좀 맞지 않나. 그거랑 진보 진영 말씀에서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말씀하셨습니다. 측은지신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속력이 강한데,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같이 뭉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티격태격 하는 게 더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